가정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장이 if와 함께 시작을 하지만 if가 가정법의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if가 나온 문장 중에 가정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부사절 시간에 배웠던 조건의 부사절 또는 명사절 접속사로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if도 있기 때문에 if가 나왔다고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가정법이라는 게 뭐냐? 가정법은 어떠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반대로 한번 미루어서 가정해 보는 것. 반대로 가정한다는 이 반대의 개념이 들어가야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이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지 이게 가정법인지 조건 부사절인지 뭐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일단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가정하는 그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원칙 기본 개념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냐면 현재를 반대로 가정할 때 현재보다 더 전인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럼 언제 쓰겠어요? 과거를 반대로 가정할 때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 대과거 알고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우리말로. 그러면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I could buy a new house. 나는 새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가정법인 거예요. 왜? 현재 내가 가난해. 부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이라고 반대로 가정을 해보고 지금 가정하는 상황은 현재지만 선생님이 if I were라는 과거 동사를 썼지. were, rich 이렇게.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 맞다. 자, 그럼 이 문장은 if it rains tomorrow, I won't go out.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텐데.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if가 나왔지만 이거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의 부사절. 그래서 내일이지만 선생님이 문장 얘기할 때 if it will rain이라고 하지 않고 if it rains라고 한 겁니다. 조건 부사절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가정법 공부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가정법의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가정법 미래라고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should 가정법 그리고 were to 가정법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네를 가정법 미래라고도 부르는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하는 이유는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많이 들어봤죠?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설명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it is time 또는 it is high time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적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해서 가정법에 보통은 if가 나오지만 if 없이 전치사 without 뒤에 명사를 쓴 것이 가정법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에 가정법에 부사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묶어보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가정법은 원래 가정법 과거의 동사의 짝,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의 짝이 있지만 이걸 혼용해서 쓰는, 막 혼합해서 쓰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패턴이 있지만 둘 중에 한 가지는 실제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한 가지 형태. 즉,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주절이 가정법 과거인 형태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정법 과거부터.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일단 가정법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을 그대로 가정하는 거야?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을 반대로 한 걸까요? 그렇죠. 현재 사실을 가정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시에 더 이전인 가정법 과거를 쓴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현재 사실 반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흔히 외울 때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 현사 반, 현재 사실 반대 이렇게 정리하죠. 자, 먼저 그러면 가정법 과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꼼꼼하게 한 번씩 살펴봅시다.
가정법에 여기 일단 if가 나옵니다. if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가 나올 때는 문법적으로는 원칙이 다 were를 써야 돼요. 회화체, 구어 표현 말할 때는 was를 쓰기도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비동사는 가정법 과거에서 다 뭐만 쓴다? I여도 was가 아니라 I were, you여도 you were, he여도 he was가 아니라 he were 이렇게 쓴다. 자, 그럼 if절은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절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는데 조동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3개, 그 중에 거의 70% 이상은 얘를 써요. would,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would, 그 다음이 두 번째가 could입니다. could,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이 might, 뭐뭐일지도 모를 텐데, 사실은 이렇게 3가지만 주로 사용을 하고 거의 대부분 그 나머지 중에 대부분 그 나머지 should는 실제로 거의 잘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 말고는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에 should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 가정법 과거에서 주절에 조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조동사가 지금 will, can, may가 아니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인 거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럼 여기 뒤에 동사 원형 붙여서 써주면 이게 가정법의 동사 형태다.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사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법 문제로 나온다면 이 동사의 짝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앞에 if절에 과거 동사, 주절에 would 동사 원형 이런 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절이 앞에 나오고 if절이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바뀌는지. 문법적으로는 얘가 주절, 이게 부사절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사절이 주절 뒤로 가도 상관없는 건 알죠? 똑같은 뜻인 거. 자, 그런데 일단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가정법 과거를 보고 동사가 과거, 과거조동사라고 해서 뭐뭐 했다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 현재 사실을 만드니까 얘가 만약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 라면이에요. 뭐뭐 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텐데가 아니라 뭐뭐 일 텐데 할 텐데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가정법에서 if가 가정법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정법 문장이요. if가 원래 쓰였더라도 이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if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에 if를 생략하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만 if를 생략해요. 문법적으로는 if를 생략하고 조동사, 뭐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가정법 과거에서 일반 동사 나와 있는 경우는 if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비동사인 경우에만 if를 생략할 수 있다. 즉 were 나와 있는 경우에만 if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생략됐으니까요. if 생략하고 그대로 주어 동사 쓰면 안 되겠죠. 뭔가 바뀌었다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were 주어의 형태로. 그럼 이렇게 짝이 지어질 수도 있죠. if 주어 were 그다음에 주어 would 동사 원형 또는 were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가정법 문장들도 있겠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자, 이 문장. If I were a high school student, I wouldn't have to worry about money to spend. 자, 이게 여러분들 입장을 제가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도 있어.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얘를 뭐뭐였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뭐 라면이라고 해야지. 만약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나는 쓸 돈에 관해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쓸 돈은 용돈 받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돈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장을 만들었는데 아닌데 나 용돈 받으려면 막 고민되고 막 그러는데 이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거 좀 전에 배운 거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if절에 if를 생략하면 뭐야 그냥 were I 하면 되겠죠, 그죠? were I a high school student 해석 똑같아요. 다음도 똑같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개념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의 반대일까요? 그치.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과거보다 한 시제 더 이전 과거 완료를 써준 거니까 과사반 과거 사실 반대다.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의 생긴 모양은 if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 과거 완료 뭐 써요? 당연히 had p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would, could, might, should.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조동사의 순서대로 보통 문장에 쓰이니까 빈도가 위로 갈수록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 아예 would, could 정도만 외워도 대부분은 여러분 예문 다 해석하고 알 수 있어요. would, could, might, 혹시나 should.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면 원래 had pp를 쓰니까 여기도 조동사 다음에 원래는 had pp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동사 뒤에 had 쓰면 돼요? had 과거 쓰면 안 되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had가 뭘로 바뀌어요? have로 바뀌어서 would have pp의 형태가 된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생긴 모양.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법 용어 자체가 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과거,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자리의 동사가 had pp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would 쓴 다음에 had pp가 아니라 뭐 have pp다. 이렇게. 자, 이때도 if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해석할 때 우리말로는 과거의 개념, 그거보다 더 전에 과거의 개념이라고 해서 뭐 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치가 일어나는데 도치의 어순이 had, 주어, pp예요. had, 주어, pp. 했었다면이나 했다면이나 네, 그 말이겠죠. 그죠? 우리 한국어는 과거보다 했다고 더 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 그러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해석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If they had been wealthy enough to buy a new house, they wouldn't have applied for a loan. 만약 그들이 새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유했다면, 그죠? 그들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않을 텐데가 아니라 않았을 텐데. 과거 사실 반대죠. 그럼 원래는 뭐란 얘기?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자가 아니야. 가난했어요. 집 사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대출 신청을 했다라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법으로 써본 겁니다. 자, 그럼 이때 if 생략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d they been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되죠. 예, 내용 해석 똑같습니다. 해석 다시 하지 않을게요. 자,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는 흔히 가정법 미래라고도 부르는 should 가정법, ought 가정법이 있는데, 자, 이 should 가정법은 뭐냐면 사용하는 경우가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 희박한 가능성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비즈니스 영어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실현 가능성 여부랑 상관없이 should 가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hould 가정법의 동사의 생긴 모양은 이미 가정법 제목이 should 가정법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should 가정법이니까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가 나오고, 원래는 would, could, might 이런 거 써주면 되는데 would, could, might의 현재 시제 조동사인 현재 조동사인 will, can, may를 써도 돼요. will, can, may나 would, could, might. 이때 shall이나 should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아예 빼놓고 설명합니다. 그럼 조동사 뒤니까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뒤에는 동사 원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시 정리해 봅시다. should 가정법 뭐다?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는 별로 상관없어. will이든 would든 can이든 could든 may든 might든 나오고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써주면 된다. 이게 하나의 형태로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뭐냐?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주절의 형태가 보통 이렇게 평서문의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령문의 형태로 please 동사원형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if절에 should가 있다고 많은 학생들이 이 should 가정법에 앞에 나와 있는 should를 해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should 가정법의 should는 절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혹시 해석을 하면 혹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뭐라고? 혹시 뭐뭐라면. 해석 안 해도 돼요. 뭐 혹시 뭐뭐라면이나 그냥 뭐뭐라면이나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혹시 뭐뭐라면. 굳이 should를 해석한다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혹시 뭐뭐라면.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는 동사 할 텐데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please 동사 원형은 명령문이니까 뭐뭐 해라 보다는 공손한 표현으로 please까지 썼으니 뭐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should 가정법도 if가 생략될 수 있을 것인가? 있어요. if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겠죠? 아까 막 주어 동사 순서 바뀌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예문들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하나. If my family should emigrate to South Africa from this country, I couldn't get a nice job there.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혹시라도 이 나라에서 남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면 가야 한다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민을 간다면 나는 거기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아프리카 쪽으로 이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나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럴 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본 거고 이때도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Should my family emigr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뒤에 쭉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장 하나 더 봅시다. 뒤에 나와 있는 공손한 표현으로 If any of you should have a question about the new dress code, please don't hesitate to ask m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표현은 dress code라는 건데요. dress code를 우리말로 옮기면 복장 규정이에요. 코드가 규정, 복장 규정.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정장을 입죠. 그리고 뭐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뭐 추리닝, 운동복을 입어요. 그럼 복장 규정, 학생들이 교복 입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내용.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혹시 새로운 복장 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예요. 자, don't hesitate to 부정사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뭐뭐 하세요 이렇게 그냥 의역해요.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다라고 직역하지 않고. 자, 이때도 지금은 위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이런 예문을 썼지만 이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공손하게 왜? 복장 규정 바뀌었어. 아, 이거 뭐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평소에는 정장 입고 어디 야유회 갈 때는 세미 정장 입으라는 거야? 아니면 세미 정장이 뭐 출근할 때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때도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if 생략하면 should any of you if를 생략했으니까 if 생략하면 should any of you have a question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any of가 빠졌네. 미안합니다. should you have a question 해도 일단은 여기 주어 중에 선생님이 any of를 여기 실수로 빠뜨렸는데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는. 네? 네. 선생님 이거 편집하다가 칸이 이거 안 돼가지고 편집하다 자른 것 같은데요. 다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should any of you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ould 가정법 했고 그 다음에 흔히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을 때 were to 가정법이라는 걸 씁니다. 실현 가능성이 뭐 거의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 뭐 지구가 갑자기 폭발한다면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해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면 뭐 이런 거. 지구가 자전이나 공전하는 방향을 반대로 돈다면 뭐 이런 거겠죠. 자, 생긴 모양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정법 제목이 뭐예요? were2 가정법이니까 뭘 써요? if 주어 다음에 were2를 쓰는데 were2가 조동사처럼 쓰여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were2 다음에 동사 원형. if 주어 were2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다음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처럼 조동사를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주면 되는데 자, 얘는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데 그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만에 하나 이렇게 굳이 해석을 붙이지 않고요. 그냥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도 if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있어요, 얘도. 얘도 if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고 나면 가정법 과거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어순을 취합니다. 이렇게 were 주어하고 나머지 써주면 돼요. were2가 조동사처럼 쓰였지만 도치시킬 때는 주어하고 비동사 워만 도치시키는 거예요. 조동사 아니에요. 조동사처럼 쓰였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얘가 조동사라고 안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도 예문 한번 봅시다. If we were to live standing on our hands, we would shake feet with others when saying hello. 선생님이 만든 참 문장인데 기발한 상상력인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을라나?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쵸. 만약 우리가 손으로 서서 산다면이니까 뭐야? 우리가 만약에 물구나무 서서 산다면 우리는 인사할 때 인사한다라고 할 때 악수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뭐예요? shake hands with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shake feet with others. 우리가 인사할 때 발로 악수가 아니라 악족할 텐데 뭐 이런 거 악족할 텐데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반응은 역시 차갑군요. 자, 그러면 if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were 주어 we to live standing on our hands 이렇게 쓰면 이게 도치된 문장이 되겠다. 잘 알겠죠?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인데 이거 여러분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두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사실 내용은 똑같아. 자, 일단 I wish 가정법이든 as if 가정법이든 같이 문장에 쓰이는 동사가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가정법 과거를 쓰면 어떤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과 또 하나 주절이 나와 있어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인 상황에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그냥 현재 사실 반대니까 주절과 같은 시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주절이 현재인 상황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사실 반대니까 얘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야. 근데 주절이 과거인 상황에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인 시점에 그 시점의 현재 사실 반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절이 과거 뒤에 가정법 과거를 쓰면 같은 시점이 되는 거야. 말하는 시점의 현재니까 같은 시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를 쓰면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근데 말하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시점의 현재는 그냥 과거란 말이야. 같은 시점이 되는 거고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죠.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과거의 개념, 과거 완료가 대과거의 개념이 되는 거다. 그건 일단 예문들, 개념들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편하게 I wish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는 그냥 현재 사실 반대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I wish I could go to the family dinner party.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족 저녁 만찬 파티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현재 내가 갈 수 없는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I'm sorry. 나 유감이에요. That I can't go to the family dinner party. 내가 가족 만찬 파티에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사실 만드니까 가정법 과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완료니까 뭐예요? 과거 사실 만들죠. 지금 가정하는 상황이 I wish 현재 시제로 I wish he had picked me up at the airport. 픽업 다음에 사람을 쓰고 공항 같은 데서 만약에 사람을 픽업했다는 얘기는 차로 태워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가 공항에서 나를 차로 태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I wish 가정법의 동사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만 되죠. 과거에 지금 내가 후회하는 거는 현재지만 과거에 그가 나를 공항에서 태워주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I wish 가정법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게 I wished,로 바뀌면 좀 뒤에 설명하는 as if 가정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좀 다르게 설명했어. as if 가정법은 일단 가정법 과거를 쓰면 주절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만드니까 주절이 현재면 현재 사실 만들고 주절이 과거면 그 과거 시점이 현재가 되는 거잖아. 말하는 상황에. 그래서 과거 사실 만들 즉 같은 시점이다. 주절과 일치하는 시점. 자, 보세요. He talks. 그가 말을 해요. As if he were a member of Mensa. 그가 멘사의 회원인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얘랑 같은 시점 현재 사실 반대예요. 근데 자, 그럼 얘를 풀어서 보면 뭐다? 사실은 걔가 뭐야? 지금 현재 멘사 회원이 아니라는 게 isn't예요. 근데 이렇게 he talked. 그가 말을 했어요. As if he were a member of Mensa. 그가 멘사의 회원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왜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가 가정법 과거죠. 원래 말하는 시점의 과거인데 이 과거 시점, 과거의 그 현재 시점에서 반대니까 과거의 멘사 회원이 아닌 거죠. 뭐다? 사실은 그가 과거의 멘사 회원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라고 이해해도 되고 가정법 과거를 쓰면 I wish나 as if 가정법은 주절과 같은 시점. 이 과거는 그냥 같은 거야. 현재니까. 현재의 현재든 과거의 현재든 과거상 현재든 그냥 같은 시점이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버리면 과거 사실 반대니까 어떻게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 시점. 자, 예문 볼게요. 일본어 선생님이 예문을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member of Mensa.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데 멘사 회원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 반대죠. 이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은 지금 하지만 과거의 멘사 회원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꾸면 사실은 그가 멘사 회원이 아니었다 과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he talked. 그가 말을 했어요. As if he had been a member of Mensa. 그러면 과거의 멘사 회원이었던 것처럼 과거에 말했어.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이잖아.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과거보다 이전이라니까 과거 완료가? 그러면 과거 완료예요. 말 그대로 얘는. 자, 그래서 이런 뜻이죠. In fact, 사실 he hadn't been a member of Mensa. 그가 과거에 멘사 회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전에 멘사 회원은 아니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봅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이렇게 외워도 돼요. 가정법 과거, 현사반, 가정법 과거 완료, 과사반 해도 돼. 그런데 I wish나 as if 가정법은 주절의 동사가 wish든 아니면 as if에서 다른 동사든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절의 동사와의 시제를 비교해야 되는 경우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해요. 가정법 과거를 쓰면 주절과 같은 시점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현재 시점에, 주절이 현재 시점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만드니까 어차피 현재야. 주절이 현재 시점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만드니까 어차피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주절이 과거였을 땐 좀 헷갈린단 말이죠. 주절이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를 쓰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만들잖아. 주절이 과거인데 현재가 어디 있어? 과거에 말하던 그 당시 현재, 그 현재. 그때랑 같은 시점. 주절이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시점보다 더 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은 it is time 가정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냥 표현인데 자, 타임 앞에 하이가 들어가면 뭐 적절한 때마침 이런 뜻이고 뭔 말 시기다, 뭔 말 시간이다, 뭔 말 때이다라는 뜻인데 하이가 들어갔으니까 아주 좋은, 마침 좋은 때다라는 뜻이고 문장의 구조 자체는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요라는 가주어 진주어의 구조인데 얘를 가정법을 쓴다라는 거죠. 자, 예문 보면 됩니다.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think about our consumption habits. consumption habits란 말을 썼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그쵸. 소비 습관. 선생님 참 예문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별로요? 자, 우리가 우리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마침 좋은 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이타임은 진짜 때는 때인데 정말 좋은 때, 마침 좋은 때, 적기 이렇게 해석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자, 해석 선생님이 좀 어려울까봐 써놨습니다. 우리 소비 습관에 대해 생각할 마침 좋은 때이다. 이렇게. 자, it is time that 가정법은 어려울 거 없어요. 가주어 진주어인데 뭔 말 때이다 라는 해석으로 가주어 진주어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해서요. 가정법에 if 절의 형태가 아니라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전명구의 형태로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의 뜻을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의 뜻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without 뒤에 명사 나오는 전명구 그 다음에 without과 같은 전치사가 두 개 더 있어요. but for 다음에 명사 but for가 전치사예요. without과 같이 그 다음에 barring이라고 읽어요. 이거 barring이 전치사예요. 얘네들이 다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if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나는 if 절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뒤에 명사. if it were not for. 근데 이때도 if 절의 형태고 가정법 과거니까 if를 생략한다면 were it not for 명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아직 여태까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더 줄여버려. if it were not for를 더 줄여버리면 핵심만 남기는 거예요. 뭐 if 가정법의 뜻, not 부정의 뜻, for 이렇게 if not for 명사로 줄였을 수 있다. 그럼 얘가 주절의 동사가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 얘는 위에 세 가지는 절의 형태가 아니니까 시제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시제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주절의 이 동사만 보고 알 수 있어. 얘는 알 수 있죠. 원이니까 가정법 과거, 원이니까 가정법 과거. 얘도 알 수 없어요. 얘네들 네 개는 뭐 주절의 동사가 가정법 과거면 뭐라고 해석해? 뭐뭐가 가정법 과거면 현재 사실 만드니까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없다면. without이잖아. 가정법 제목이 뭐예요? without. 없다면이라고 해석한다고.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Were it not for our dedicated effort to develop an innovative design, we couldn't finish this project. 그러면 헌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헌신적인 우리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왜? 여기 couldn't니까 couldn't 동사 원형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이걸 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Without our dedicated effort 써도 되고 또 어떻게 but for our dedicated 이하 그
그 다음에 barring 하고 나머지, 또는 이렇게 요걸 쓰지 않고 요걸 쓰면 if it were not for our daddy kid, 이렇게 다 바꿔도 돼요. if not for 하고 바꿔도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의 표현이 다 여기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여기 선생님 요거를 선택해서 써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가정법 과거랑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랑 아까 나왔던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without but for borrowing은 어차피 시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가정법 과거랑 쓰든 과거 완료랑 쓰든 똑같아요. 그런데 if it were not for에서 그 were를 과거 완료로 바꾸면 had been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지냐면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때도 절이니까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명사. 그리고 이때도 핵심 if하고 이런 거 다 지우고 not하고 for 빼고 다 생략해서 if not for라고 또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주절의 동사가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그리고 have pp가 나왔다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죠. 얘를 없다면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과거 사실 반대가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한다고. 뭐뭐가 없었다면. without이 without이라고 됐군요. 예, 이것도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틀린 게 있어. with가 좀 있는데 with가 또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이 있군요. 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꼭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without your professional help, I wouldn't have passed the entrance exam for Harvard University. 내용 참 재밌어. 하버드 갔는데 과외했어. 그러잖아요. 당신의 전문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왜? would have pp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텐데. 보통은 하버드 가는 우리나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외 안 하잖아요. 그지? 대부분 그냥 똑똑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선생님 이런 문장을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도 without 자리에 뭐 나머지 5가지 더 쓰고 뒤에 내용 명사 구 이하 붙여주면 똑같이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혼합 가정법.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도 강조했지만 가정법은 if절에 나와 있는 동사랑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의 짝을 잘 매칭을 시키는 게 포인트인데요. if절의 동사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를 쓰는데 주절의 동사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딱 그렇게 가정하는 상황이 맞을 때. 언제냐면 if절에 해당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원래 had pp면 여기 would have pp여야 하잖아. 근데 봐봐. 이런 상황 가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되게 가난해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지금 가난하단 말이야.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았더라면 나는 지금 부자가 돼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가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니까 if절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주절은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이게 혼합가정법이라는 건데요. 반대 상황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거의 사용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요.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 하나 정도만 공부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면 If I had been good at bowling, I wouldn't need to practice it very hard now. 자, if절에 had pp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 would 동사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그렇죠? be good at 표현 쓴 거고 이때 bowl 동사 ing 써서 동명사입니다. 볼링이란 명사가 아니라 볼링 치다. 만약에 내가 볼링을 잘 친다면이에요? 쳤다면이에요? 쳤다면, 볼링을 잘 쳤다면, 볼링을 잘 칠 줄 알았다면 나는 지금 매우 열심히 볼링을 연습할 필요가 없을 텐데죠. don't need to죠. 뭔 말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게 혼합 가정법을 써야 되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야. now. now를 줬다는 거죠. 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가 아니라 지금 뭐뭐일 텐데라고 now를 딱 줬으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now를 쓰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정법, 혼합가정법은요, 가정법 두 개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